인천 인구 300만 시대, 하지만 이 항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합니다. 인천 고등법원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죠. 전국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엔 이 수원 고등법원도 문을 열면서 경기도 남부권의 재판 수요를 흡수했지만 인천 고등법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안다 조용주 대표 변호사 모시고 인천 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현 상황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우리나라 고등법원이 모두 몇 곳에 있고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6개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서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지역 중심에 하나씩 있는데요. 뭐 대전, 광주,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그 다음에 올해 3월달에 수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고등법원이 6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과 수원을 포함해서 모두 6곳이 있는데 이 인천에는 없는 고등법원이군요. 네, 인천에 없습니다. 네, 이 고등법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고등법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재판이 3심제입니다. 그러니까 3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가지 법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항소심으로 가는 재판은 고등법원을 가거나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네. 어느 정도 다 규모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고등법원이 그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사법 체계를 규정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사법 정책을 하고 어떻게 인사 운영을 할지도 고등법원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고등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어느 한 지역의 사법의 어떤 독립성, 분권 이런 측면에서도 고등법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고등법원이 인천에 없다는 것이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 2심, 이 항소심을 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도 일부 담당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일부 이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담당하는 사건 그리고 네. 이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나눠볼 때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합의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징역 1년 이하의 어떤 작은 범죄들만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민사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속가 2억 이하까지는 그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받으면 네. 그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받지만 속가가 2억이 넘거나 그다음에 속가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항소심은 모두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가는 사건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위주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사건이라던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동 이 네, 우리 같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가야 가게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 고등법원을 방금 말씀해주신 고등법원의 역할과 연계해서도 인천에 이러한 고등법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천지방법원 관할이 인천과 부천시와 김포가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이 인구가 430만 명이나 되고요. 이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을 보면은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신속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천고등법원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자기가 항소심 재판을 하더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재판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법 접근권이라고 하는데 네. 수원도 생겼고 서울 시민들은 서울에서 하고 인천은 먼 서초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법 접근권의 침해를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 위반인 거죠. 그리고 수원도 광역시가 아닌 수원도
서울 고등법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가까운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인천 주민은 그렇게 받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헌법 13조에 나오는 평등권도 침해받는 겁니다. 뭐 서울 가서 받으면 되지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 중요한 헌법 위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고등법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천에 법조 시장도 활성화가 되지만 네. 또 많은 또 좋은 인재들이 인천에 남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 어떠한 명목상이든 실질상으로든 경제상으로든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네. 예.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누구나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네, 인천 시민들이 신속하게 받을 권리. 그렇죠. 네. 있는데 뭐 인천, 부천, 김포 이렇게 해서 네. 400만이 넘는 인구에다가 또 이 서울 1000만 인구까지 더하면은 이 서초동 이 고등법원에서 처리하게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도 뭔가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올해 이제 3월 달에 수원고등법원이 생기긴 했는데요. 원래 서울고등 관할이 어디까지였냐면 서울과 수도권과 인천, 강원도입니다. 네. 인구 다 합치면 2,7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반이네요. 반을 네. 서울고등이 관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변호사들이 10,000명 넘게 있어요. 그렇군요. 왜 많이 있겠습니까? 서울고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적의 사건들이 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이 포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원이 분리가 되면서 850만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래도 인구가 한 1,800만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없어서 고스란히 430만 명이 서울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은 지금 자체로도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인구도 1,800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고등법원의 판사 수의 60%가 지금 서울고등에 있고요. 네. 전체 사건에 수원고등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전국 사건의 3분의 1을 지금도 서울고등에서 합니다. 6개 고등법원 중에서 3분의 1을 이 서울 예, 고등법원이 전체 처리하고 고등법원 사건 중에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고등이 60%를 해요. 판사도 60%를 갖고 있고요.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근데 1을 예, 60%가 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어요. 너무 사법이. 집중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지방분권이라든가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이거를 분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 저는 이제 인천을 포함한 파주와 고양까지 경기 서부에 좀 고등법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고등이 그 관할 인구 중에 600만 정도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면 이게 너무 집중화된 사법권을 좀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균형 발전 또 이렇게 그 사법권이 나눠져서 그 시민들이 더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3분의 2 전체 고등법원 사건의 3분의 1을 이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 서울 고등법원에 아무리 이 판사가 많다고 해도 이 한 분이 처리하게 되는 사건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꼼꼼한 검토가 조금은 네. 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 가면은 재판 기간이 긴 거예요. 네. 이게 인천 고등법원이 생기면 여기 인천에 있는 재판은 다 인천에서 하니까 그러면은 더 빨리 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헌법에 있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국민의 권리인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없는 거는 우리가 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법조계의 반응이나 이 참여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올해 초에 사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해재판부가 생겼습니다. 네. 이것도 몇 년간 노력한 결과 시민단체와 또 변호사협회와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준 결과로 그 원해재판부가 생기긴 했는데요. 사실 올해 재판부가 하나 왔습니다. 네.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원외재판부라는 게 어떤 건지도 원해재판부라는 게 뭐냐면요. 자, 서울고등법원이 비대하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이제 인천 이번에 생겼지만 지금 있는 곳이 춘천이 있습니다. 네네. 의정부에서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초동까지 가기가 뭐니까 그 지역에 하나 만들어 주겠다 해서 생기는 게 원해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인천에는 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만 와 있어요. 일부가 떨어져서 나와. 예, 일부만. 예, 일부만 여건해주고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또 서초동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재판부라는 게 왜냐하면 재판부 구성원 중에 만약 그 당사자로 오는 사람이 이게 친척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재판부가 재판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피가 되니까. 예. 그러면은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럼 뭐 있으나 마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해재판부가 지금 춘천이 먼저 생겼고요. 웃긴 게 인천이 나중에 생겼는데 그게 이제 하나만 왔는데 인천이 차지하는 사건 수가 놀라시겠지만 대구 고등법원의 사건 수보다 더 많아요. 그렇군요. 지금 있는 고등법원보다 더 사건 수가 많아요. 네. 이거를 원해재판부 하나 만들어주고 뭐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인천 시민의 재판 청구권의 침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원해 재판부를 설치해 줬으니까는 당분간의 이 요구에 대한 민심은 조금 어느 정도 잦아들 거라 생각을 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그 변호사들이라든가 이 지역 법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 보내주는 거를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욕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인천 하나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지역 홀대까지도 이 지역 생각이- 홀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정말 인천 고등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라도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고등법원이 설립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현재로서의 가능성이 어떤지도 사실 조금 궁금하네요. 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 앞에서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 중에 그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인데요. 울산은 인구 100만이고요. 인천은 300만이에요. 3배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산보다 인천이 경제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2018년부터. 예, 그런 곳에 지금 고등법원이 없는 것은 인천에 대한 홀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대한 폄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대우를 인천이라는 지역이 온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상당한 국가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예, 고등법원이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고등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법률의 개정. 예, 각급 법률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법원을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인천고등법원이 하나의 광역 그 어떤 센터로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지역의 민원성 해결이 아니고요. 네. 이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천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단합을 그러니까 여와 야가 단합을 해서 네. 인천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지금 고등법원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이제 회기는 끝나고 이제 다음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출이 돼서 그분들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이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고등법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했어요. 와닿지 않죠, 와닿지 당장. 않죠. 예, 자기가 뭘 침해받고 있는지, 그렇죠. 뭐가 부족한지를 전혀 모르시는데 제가 이래서 우리가 사법권을 침해받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호응을 하십니다. 그렇죠. 몰랐던 거를 이제 깨달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다 호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 그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요구는 그거를 알면 알수록 더 여러 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 그다음에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을 통과해 주신다면 발의는 된 상태. 아닙니다. 발의가 예, 지금 아직 발의는 안 됐고요. 이 의식이 지금 이제 여론을 지금 모은. 네, 여론을 모으고 있고요. 많이 알리려고 지금 우리 변협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시민단체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지지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제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예,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천고등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각 어느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시민단체나 우리 법조는 계속 이게 필요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캠페인이라고 하겠죠. 이런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천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고등법원이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행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인천시 정부가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또 그에 맞는 연구와 대상지를 검토해서 또 시민들에게
인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조성해주고 중앙정부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당사자들이 법원과 검찰청이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에 이런 필요성을 설득을 시키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면은 뭐 아직은 이제 뭐 여론을 이제 모으는 단계고 캠페인을 벌이는 단계인데 예. 그 고등법원 인천 고등법원이 설치되기까지 네. 이렇게 계획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제 수원고등법원이 그 설립된 사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올해 개원할 때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예. 예, 그동안 이제 줄기차게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또 변협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계속 운동한 성과로서 광역시가 아님에도 수원이 그걸 얻었는데요. 인천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뭐냐면 인천 인구 430만이면 사실은 보통 그 광역에 있는 고등법원의 인구가 5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인천만 보지 말고요. 경기 서부를 봐야 됩니다. 경기 서부까지요. 예, 왜냐하면 수원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 이하 경기 남부의 광역 그 센터로서의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 서부도 인천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천, 김포는 원래 인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파주나 고양, 연천까지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서부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천에서도 서초동 가서 재판받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양이나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이 광역권의 센터로서의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고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을 중심으로 저는 통일법원이나 해사법원까지 유치해서 네. 정말 지역의 센터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조 단지로서 만드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꼭 인천만 얘기하지 말고 경기 서부를 얘기하고 경기 서부의 핵심 법원으로 인천고등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면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서부의 주민들까지도 모두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더 크게 보고 인천고등법원을 접근한다면 수원고등법원이 12년 걸렸잖아요. 네. 이 지역에 있는 경기 서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단합을 해도 저는 절반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6년 가량. 네, 6년이면 개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지금까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비단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이 경기 서부권의 인구까지도 이 조금 더 원활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 고등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천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천고등법원이 왜 생겨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이면 서초동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뭐 서울고등법원이 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런 데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수원고등법원은 서초동하고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 거리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예, 지금 울산하고 인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울산하고 인천은 비교가 되지도 않는 도시고요. 그리고 경기 서부에 있는 주민들이 이 인천고등법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뭐 그 나름대로도 편하겠지만 인천의 도시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대단지로 들어옴으로써 인천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큰 기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인천 시민들과 경기 서부에 계신 시민들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자각하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고등법원의 설치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그 요구를 많이 하시면 저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게 인천고등법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오늘 시사쇼에서는 인천 고등법원이 왜 필요한지 또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과 그리고 행정부까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지역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천일보 역시 지역을 선도하는 대표 언론으로서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